김봉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안 쓰는 기계를 켜놓는 걸 못 봐요. 안 보는 TV에 셋톱박스나 충전이 끝났는데도 꽂혀있는 휴대폰 충전기, 밤새 켜놓은 공기청정기 같은 걸 보면 반드시 꺼야 직성이 풀립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불안하신가 보긴 해요, 사실. 네. 최용철 씨가 물어봅니다. 스케줄러를 하나 샀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스케줄러에 적힌 일을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거죠. 새벽 4시가 넘어도 할 일은 무조건 하고 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도 거기에 적힌 건 몽땅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예전엔 융통성 갑이었는데 지금은 제로입니다. 이거 집착일까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각종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립니다. 물음표. 자, 물음표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허이로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이로 아나운서. 네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온 듯한 느낌이죠. 네. 이 또 윤아 씨가 하는 별밤, 애청자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고정의 자리가 오겠지 했는데, 요렇게 오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 결혼식 안 가신 건가요? 두렵긴 한데요. 예, 일단은. 어디 가실 거예요? 일단 우리 김나영 PD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면은 그래 적어도 첫 출연에 2주 연속 나와줘야 고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윤아 씨 아까 노래 나갈 때 나간 얘기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허이로 아나운서가 고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좀 부담을 가질까봐 또 중요한 지인의 결혼식이 있는데. 반응 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그 결정에 따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못 갈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선생님은 마음에 드세요? 한동안 게스트가 계속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허이로 아나운서랑 할 때가 제가 신변에 제일 불안했겠어요. 왜요? 이상하게 제 신상이 막 틀려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모니터 해봤는데, 굉장히 제가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오묘히 이렇게 뭔가 이 방어를 녹이는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재주가 있으세요. 녹이는 재주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전에 황재성 씨랑 하실 때도 안 할 얘기 하시는 얘기 다 하시던데. 그때는. 그거 들으셨나요? 예. 재성 씨한테 완전히 넋이 나가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친분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그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조각조각 나신 거고.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그날. 신상이 떨리시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과거사라든지 저의 어떤 약간 좀 치욕적인 과거사 이런 거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뭐 다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농구복을 입고 온 허이로 아나운서. 운동하다가 방송 시간이 다 됐네. 그리고 부지런 죄송합니다. 샤워를 못하고 와가지고. 네네. 괜찮아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고맙습니다. 굳이 가까이 다가가고 고맙습니다. 싶은 생각 없습니다. 네네. 시작할 때 소개한 질문인데요. 김봉준님, 전기를 너무 아껴서 탈이다. 이건 사실 전기를 아끼는 건 너무 좋은 행위지만, 100% 되는데 꺼야 되는데 라는 어떤 불안함. 맞아요. 제가 굳이 첨언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씀 속에 정답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의 어떤 행동의 어떤 원동력이 흥에서 우러나오느냐, 아니면 불안 때문이냐. 거기서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떤 건강한 완벽주의가 있고, 약간은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가 있다면 지금 이분은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만약에 이게 보니까 아껴야겠다 이래서 이제 뭐 한다 모르겠지만 이분은 뭔가 그것이 안 되면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찜찜한 거죠. 잠을 못 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기준이 있던 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왜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왜 예전에 왜 그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다. 그 보면 주인공 멜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숫자 5의 강박을 느끼고 또 이제 보도블럭 금을 밟지 않고 다니는 거 이런 분 그런 느낌의 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새벽에 그 공기청정기 켜놓고 쾌적하게 주무시면 안 되나요? 전 그건 괜찮거든요.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공기청정기는 다 켜놔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자신의 삶의 질보다는 자신의 원리 원칙을 더 우선순위 삼는 분이고요. 약간 뒤에 분하고 좀 비슷하네요. 저는 같은 분이 안 되는지. 그런 것 같네요. 최용철 씨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지키는 건 정말 멋진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어요. 근데 가끔은 내가 계획했던 일에서 벗어나는 것도 삶의 일탈도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 오늘 내가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아라는 건 늘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늘 변하는 것이다. 약간 침원 얘기는 하지만 근데 구체적인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세팅하는 어떤 매사의 어떤 원칙도 늘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항상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한 번 세운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상한 풍습의 노예가 돼가지고 맞아요. 막 그걸 어기는 그것을 되게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다든지 스스로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스케줄러 때문에 지금 막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세운 어떤 목표는 지켜야 한다. 이런 어떤 명제가 숨있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걸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세운 원칙은 지켜도 되지만 내가 늘 시간에 따라서 나의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따라서 원칙이 바뀔 수도 있고 항상 원칙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먼저인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명제가 필요한데 이런 분들은 항상 헷갈리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의 감정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 말씀대로 너가 세운 계획은 지켜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도 그런 어르신 같은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네네. 이분께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그거 사진 찾아보시면 있어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자. 이거 하나 딱 붙여놓으시면. 그거 좋다. 진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걸로. 아니, 그거는 정말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네, 정말요? 예, 진짜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내일 생각해도 안 늦어요. 지구가 박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 동감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윤아 씨 앨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윤아 씨 캐릭터상 이렇게 절대 미뤄오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 미루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하면 했지. 네네. 또 시작부터 후끈 달아오르네요. 네. 정말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연도 안 올리시겠죠. 그렇죠. 항상 너무 미리 대비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이제 오버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이제 노이로제가 생기는 거죠. 네. 참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돼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이분들도. 원리 원칙의 노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물음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좀 깊게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강원도 강릉에서 김주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계란 한 판인데 아직까지 주변에 남자가 없습니다. 난 이렇게 멀쩡한데 왜? Why? 어째서 남자들이 꼬이지 않는 걸까 참 오랫동안 궁금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격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는 성격이 좀 남성스러운 면이 있어. 그러게 말이야. 여자면 좀 여자답게 행동해 봐봐. 여잔데 여자다운 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같이 여성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네요. 전 그냥 남녀 구분 없이 쿨하게 만나고 걸쭉한 욕도 좀 하면서 술도 먹고 어울리는 게 좋은데 이러면 매력이 없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좀 굵은 편인데 남자들이랑 형제처럼 지내면서 임마 자식 이런 말도 자주 쓰거든요. 전 이게 남자들이랑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저는 여자들이 흔히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별 감흥 없고요. 웃을 때 입 가리고 이렇게 웃는 거 못해요. 밥도 한 그릇 맛있게 다 비워내고 내숭도 못 떨고 외모 가꾸는 것도 모른답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실 먼 얘기고요. 레이스나 꽃무늬 옷보다는 평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죠. 친구들은 이런 게 연애 못한 이유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여린 여자 될 수 있는데 남자들의 심리 궁금해요. 김주희 씨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였군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나운서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요새 각가지 예능의 끼 이런 것도 많이 보시나 봐요. 방송국에서.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려놓고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후계발군요. 후계발. 네.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은?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여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내가 너무 막 왜 건어물녀 같아서 남자들이 나를 싫어하느냐, 내가 너무 남자 같아서 싫어하냐.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고요. 남자들은 오히려 약간 터프하고 조금 털털한 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요즘 초식남 시대니까. 그런데 여자분들끼리는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모여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적이지 않아서 남자가 없나? 이렇게 서로 오해하는데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명쾌하네요. 그런 거예요? 네. 윤아 씨 캐릭터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신 그 우리 어반작 조연아 씨. 조연아 씨. 그런 분도 얼마나 매력 있는데요. 조연아 씨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뭐 지금 헤어졌지만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그 걸걸한 목소리로 자기 이래요. 그런 건 있어요. 글쎄. 근데 그거를 여성분들은 마치 남성적인 모습을 남자들이 싫어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네네. 그래요. 의외로 보이시한 매력이 또 정말 이 상대 이성에게 그 섹스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섹시 어필이겠죠. 네, 섹시 어필. 네네. 둘 다 가능하죠. 아, 그런가요? 자, 예. 근데 그러니까 어떤 보이시함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친구 같은데 설레는 보이시함이냐, 아니면 원투.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옷차림, 뭐 말투 이런 걸로 규정지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죠. 전반적인 오라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아우라라는 이 느낌 자체를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매력적이냐의 문제지. 맞다. 매력적이냐의 문제지 보이시하냐 여성스럽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성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네. 근데 그 매력적이라는 거는 그래도 약간의 어떤 여성적인 요소가 있어야 매력적으로 남성들이 느끼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남자분들이 촉이 있어서 본인이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이게 튜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본인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이렇게 털털하게 행동하셔도 굉장히 뭔가 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때로는 이제 톰보이 증후군이겠죠. 톰보이 증후군. 톰보이가 말 그대로 이제 뭐랄까 어떤 남성적인 그런 걸 의미하죠. 여성분들 중에 남성에 대한 폄하가 있는 분들은 과잉 보상이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여성성에 대한 폄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남자에 대한 경쟁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자신 또한 좀 남자다움을 오히려 너무 과하게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 주변 친구들을 볼 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보다 열등해요, 남자가. 그래서 조금만 우쭈쭈 해주면 진짜 좋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시하다는 게 친구 같다가도 한 번씩 너 오늘 되게 괜찮네? 딱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되게 설레는데 넌 임마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나오는 보이시함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루야 한잔해. 이러면서. 그런 거는 매력적일 수 있는데 좋아요. 방금 그런 게 좋다니까.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나 술을 못하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보이시함은 괜찮은데 자꾸 쟤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좀 누르는 것 같아라는 느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경쟁심이 거기서 드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죠. 하긴 그런 매력이 없긴 없죠. 그건 동성끼리도 비슷한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고민 자체가 사실은 이제 헛다리를 짚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분들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변에 분명히 이런 분 좋아하시는 남자분 계신데, 이분이 둔감하다.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이 몰라요. 그래요?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이분. 근데 본인이, 걔는 그냥, 형 동생 먹는 사이지 뭐. 이렇게 본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남자들은 끌리지 않으면 절대 연락 살아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분 주변엔 남자분 쭈루룩 계신 이 후보 중에서 혹시나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면 한번 슬쩍 떠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여자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어떤 성향을 다 배제하고 어떨 때 매력적인 걸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런 느낌들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도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 연애를 안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되게 괜찮다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저는 아우라라고 생각하는데 딱 첫 느낌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진짜 너무 추상적이야. 그 친구와는 대화도 잘 돼. 심지어. 맞아. 이거 되게 구체적인데 사실 이거 청산 아니에요. 남자들은 보고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느낌을 어떻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거 모르지. 그럼 여자분 나의 뭘 알고 이 남자가 나를 대시하나 이렇게 또 피해식 갖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이 뭔가 발달된 이상한 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외모를 많이 보냐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예스거든요. 뭐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외모만 보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외모만 보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외모에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실현당했다 이러면 여성분들 꼭 하나같이 이렇게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가, 내가 뭐 너무 살쪄서 그런가 이쪽으로 답을 찾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한 가지 사례로 남자들은 내 여자가 되기 전까지
불안하니까. 내 거 하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문자 많이 보내고, 예. 네, 어느 정도 관계 형성되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별로 이렇게 그렇게 문자를 많이 안 보내요. 맞아요. 여성분들은 오빠 변했어. 관계가 딱 정립되면 그때부터 많이 이게 이렇게 문자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네. 안 되니까 네. 여성분들은 그때부터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줬는데 왜 이제 이렇게 떠마지? 이때부터 피해식 생겨가지고 남자를 막 괴롭히죠. 그러면 남자분들 그걸 못 견뎌요. 맞아요. 남자분들은 억울해 죽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러면서 아니 나를 왜 못 믿지부터 해서 맞아요. 여기서부터 막 구속하고 집착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란 말이에요. 구속하고 집착하게 했잖아요. 네, 아니 사랑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사랑을 변하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그렇지. 수 있는 건 50대 50입니다. 반반. 오케이. 모르는 겁니다. 인정. 타인의 감정은 그렇죠. 표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맞아요. 네. 쉽게 수긍했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네. 여하튼 남성성, 여성성 관계없이 네. 일단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분 주변에 분명히 이분을 흠모하는 남자가 있다. 제 추측상. 두 번째 어떤 관계로 진행된 다음에 너무 만약에 연애하기 시작이 된다잖아요. 그러면 너무 또 막 한 사람을 구속하고 막 강박적으로 의심하고 이런 거를 남자들이 싫어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 아니면 오케이해. 혹시 윤아 씨 킥판 알아요? 킥판? 킥판이요? 수영할 때 잡고 이렇게 네네. 킥판 배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킥판이라 그러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연애 이론 중에 하나가 남자는 킥판이에요. 이거 뭐지? 킥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물장구를 막 치면서 가면 킥판이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절대 못 잡아요. 킥판을 잡고 싶으면 살짝 잠수를 해서 가서 싹 잡으면 잡혀요. 그러니까 남자를 잡으려고 막 가면 절대 안 잡혀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온다니까. 서인영의 나를 사랑해줘. 네. 제니님의 신청곡 듣고요. 노래 듣고 3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싸부다 힙합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싸부.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뭘 했던 거죠? 나 기억이 없네요. 저도 기억이 없네요. 아무튼 휴전 네네. 합니다. 네. 예? 우리 언제 싸웠었나요? 네? 기억이 없는데?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네. 자, 정신건강 전문의 네. 김현철 선생님, 허이로 아나운서, 물음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고민은 서울 강동구에서 익명으로 도착했네요. 만나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저를 너무 편하게 대합니다. 미리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전화를 걸어서 야, 오늘 뭐하냐? 야, 만나서 놀자. 그래? 몇 시? 7시쯤 어때? 7시? 7시엔 약속 있어가지고 그 전해보려고 그랬는데. 야, 안 되겠다. 다음번에 보자. 따깍. 당일치기 약속이 뭐 어때서 그러냐 하시겠지만 매번 이런 식이에요. 미리 정하는 법이 없고 시간이 빈다 싶으면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면 야, 너는 다른 약속이 그렇게 너 나랑 친구 아니냐? 딴 게 그렇게 중요해? 진짜 짜증난다. 그대로 뚝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놓고도 제가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야, 다른 친구랑 가라. 오늘 피곤하다. 뚜. 아니 저를 24시간 대기조로 생각하는 건지 너무 막대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영화를 보면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놨는데 부재중 전화가 50통가량이 온 적 있어요. 놀라서 전화를 거니까 아니 그냥 뭐 심심해서 걸었지. 야, 근데 뭐냐? 너 나 말고 다른 친구도 만나냐? 순간 너무 울컥해서 너는 내가 전화하면 안 받고 나는 네 전화 다 받아야 되는 거야? 야, 됐어. 야, 네가 편해서 그런 건데 너 이렇게 말을 하냐? 됐어. 야, 연락하지 말자. 야, 절교해, 절교. 절교?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요. 여튼 속상하네요. 친구에게 화를 낸 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면 친구가 심한 건가요? 짜증. 짜증났어요. 그죠? 읽는 내내. 정말 네. 윤아 씨는 표정이 다 드러나. 저 이런 거 진짜 못 참아요. 진짜. 너무 표정이 저는 드러나니까. 이러면 절교야 그러면 이제 이날 밤을 새고 이 친구랑 얘기를 할 거예요. 끝장은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죠. 네. 윤아 씨는 진짜. 예. 이거는 진짜 아니죠. 친구가 좀 이건 개념의 문제네요. 개념이 탑재가 덜 됐어. 예.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네. 사실 굉장히 의존적인 분이시죠. 그렇죠. 의존적이고. 누구랑 꼭 같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 개념이라고 하셨지만은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신뢰란 단위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이제 불완전한 애착이라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 정도의 서운함을 깔고 관계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하고 친하려면요 플러스 한 100 정도를 계속 퍼줘야지. 네. 그래야 겨우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싫어하지 않구나. 친구로서 인정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익명 사연 주신 분의 이 친구, 문제 친구분, 예. 이 친구분의 심리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를 무시할 것이다. 이런 단정이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이해될 거예요.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화를 내고 또 이렇게 막 약간 또 오만방자함도 있죠. 그것도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과시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내면에는 또 약간의 어떤 뭐가 있냐면은 자기를 굉장히 또 초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또 자기애성, 인격 성향의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되게 자기 잘난 척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걸맞지 않게 비일관적으로 또 막 관계에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것이 이런 친구분들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네네. 이 친구의 성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자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지금 사연인데 그 친구가 저는 방금 남자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분일 것 같아요. 이성 네. 동성 친구일까요? 네, 동성 친구일 확률이 높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저는 이성으로 너무 생각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다 펴놨는데 동성이 되는 순간 날개가 확 잡히네. 그러니까 이런 이성으로 이렇게 짐작하신 것도 네. 본인의 무의식의 발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아니 근데 네. 부재중 전화가 50통 이거는 네. 참 무섭지 않나요? 무섭죠. 무서워요, 진짜. 네, 무슨 사고 난다 싶을 거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화가 나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되게 미숙하죠. 그 친구 미숙하신데 내 전화를 안 받아? 약간 이러면서 전화. 언제까지 받나 안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분노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신을 갖고 또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었다가 그러면 또 화를 받고 그럼 나의 화를 정당하게 만들 건수를 찾습니다. 안타깝다. 예를 들면 번개를 만들었잖아요. 네. 번개 쳐놓고 당연히 다른 사람 바쁘고 일할 바쁜데 그러면 막 화내요. 내가 번개를 쳤는데 네가 왜 안 오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네. 거리를 무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 옆에 계시면 괜히 나만 죄인이 된 느낌 들어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분한테 할 수 있는 대화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먹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이 친구 분 때문에 지금 되게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너가 혹시 너랑 비슷한 사람한테 이런 겪어서 되게 억울해 본 적이 있느냐. 지금 내가 똑같은 심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대화법이 의외로 잘 먹혀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너의 상태를 명확하게 한 번쯤은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친구로서 사실 할 짓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런 비슷한 경험 이제 물어보셔야 되고요. 네. 너도 혹시 이런 아주 막 너무 일방적인 관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자로 시달린 적이 없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 하겠죠. 그러면 그 감정을 유도한 다음에 그때 한번 탁 벌처럼 쏴야 돼요. 그때는 나도 내가 지금 너 그때 느꼈던 그 감정처럼 나도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러면 또 공감 못 하시기 때문에 네. 그 공감을 하게 비슷한 감정 느끼게끔 데이터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네가 지금 그만큼 힘든 거구나. 내가 50통 주는 거가 그렇게 너를 힘들지 몰랐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팁으로. 좋은 솔루션이 또 나왔네요. 네네.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강동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강동양 정말 근데 착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착하니까 받아주지. 저 같으면은 계속 이러면 말어 이럴 것 같기도 한데. 또 맞아요. 한 가지 더. 이런 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조금 전문 용어인데 이제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또 그래서 뭔가 나는 이렇게 막 오스카 와일드의 왕자와 제비처럼 네. 왕자 동상처럼 보석이 다 뜯긴 한이 있어도 네. 나는 그래도 너를 지켜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약간 이제 우월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약간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화가 난 상황인데도 내가 화를 낸 게 맞나요? 내 잘못인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좋지 않아요.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낸다기보다는 화를 느끼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진짜 화가 난다. 참고로 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남한테 물어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고요. 아무리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봤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쵸. 네, 그런 거니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어리광이 굉장히 많은 친구고 두려움이 많은 친구인 것 근데 같아요. 확실한 거는 이 친구분은 이 산주씨 분을 좋아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한 가지만 믿으시면 좋겠어요. 네. 훈훈한 마무리입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빅스와 옥상달빛이 함께했습니다. 여자는 왜? 빅스의 여자는 왜 듣고 오셨습니다. 0524님, 4050님, 9169님, 8982님, 1276님. 진짜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대세예요, 요새 빅스가. 빅스. 네. 저희 고정 게스트입니다. 저번에 아육대 갔을 때 레오 군이 너무 축구를 잘해가지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빅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빅스 홍보 방송. 네네. 자, 우리 또 게스트들은 확실히 또 이렇게 도와주니까. 챙겨야죠. 아유, 매주 오는 게 정말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남이 결혼식도 제 시간에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만 하겠습니까? 지금 매주 오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예. 계속해서 물음표. 미안합니다. 네. 익명으로 도착한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동생 저 4명인데요. 엄마가 엄청 깔끔하세요. 직장 다니시는데도 하루에 한 번 청소기를 꼭 돌리시고 손빨래 꼭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안일을 하다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젠 아예 새벽에도 뜬 눈으로 계시더라고요. 식사는 원래 잘 안 드셔서 하루 한 끼 드실까 말까인데 잠도 잘 안 주무시니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몸져 눕고 수면제를 드시기도 하죠. 저랑 아빠는 당연히 제발 좀 쉬라고 말리는데 엄마는 늘 집안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청소랑 빨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나 봐요. 얼마 전 엄마는 또 몸져 누웠고 우리 집은 돼지우리가 돼 있었죠. 그때 엄마랑 저랑 둘이 있었는데 끙끙 앓고 있던 엄마가 억지로 일어나시더니 세탁기를 돌리고 휴지통을 비우시더군요.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징그러워서 못 살겠어. 징그러워서 빨리 죽어야지. 그리고 방으로 가서 누우시더니 금방 다시 일어나 갑자기 정수기로 뛰어오시면서 허겁지겁 물을 들이키셨어요. 방바닥에 물이 줄줄 셀 정도로 급하게요. 그러더니 가슴을 막 치시면서 바늘로 손이며 발을 막 땄어요. 손발이 다 해질 것 같이. 그러더니 가슴 치시는데 엄마가 어느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 곁에 가만히 서 있다가 엄마 등을 두드려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절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방 안에서도 울음소리가 났죠. 엄마가 걱정이 됐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에게도 고모에게도 또 선생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를 이상하게 볼까봐요. 위로해드리고 싶고 힘이 돼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참 가사만 하기도 사실 너무 힘든데 네네. 직장도 나가랴 아이들도 그렇죠? 챙기고 가사도 하고 저는 이 사연 보니까 이 사연이야말로 정말 제가 갑자기 여기 지금 라디오 부스지만 진료실에 온 듯한 다시 말하면 어머님은 지금 조금 좀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일단 어머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일 때문에 좀 힘드신데 약간 강박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 집안 꼴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강박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겠지만 좀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언컨대 요즘 유행을 말리면 단언컨대 어머님이랑 지금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안 좋은데 어머님이 또 본인이 또 원체 본인이 다 하시는 스타일이신지라 또 자제분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혼자 삭히신 스타일인데 근데 막 이제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일단 어머님이 첫 번째 타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부모님 간의 관계에서 뭔가 좀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머님이. 근데 그게 화가 해소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강박이 언제 오냐면요. 분노가 해소가 안 될 때 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서툰 분들이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변이라도 정리해야지 직성이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쓸고 닦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가족들을 반을 보는 거예요. 약간의 의존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시나 나를 좀 챙겨주는 가족이 있나.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불구하고 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있나. 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늘 봐도 없어. 그러니까 자식도 안 도와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꾸 더 화는 더 커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래서 수면도 이제 식욕도 떨어지시고 수면도 이제 떨어지는 자체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수면이 깨지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막 아예 아까 전에 보셨듯이 막 화가 났다가 완전히 일어나가시고 막 물 마시고 이러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시고 그래서 이 어머님은 지금 이제 이 사진 보내주신 분은 영문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상태 사실은.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가사 스트레스. 자, 참고로 어떤 일 때문에 네. 우리가 정신적인 정서적인 불안은 절대 오지 않아요.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예.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와요. 그런데 업무가 아무리 적어도요. 업무가 적어도 딴 일로 사람 인간 관계가 안 좋으면 진짜 안 좋고요. 그건 그러네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선생님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뭐 아무리 왜 전방의 군인분들, 전방에서 고생하신 분들 아무리 이제 힘들어도 예. 막 저기 무릎 연골 나가도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계시는 우리 분들이 막 잘해주고 서로 이제 교감이 되면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막 후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편하다 하시지만 막 대인 관계 이런 분들이 안 좋으면 아무리 일 편해도 네. 막 굉장히 막 요새 뭐 관심사병 이래가지고 네, 막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어머님은 이 가족 특히 아버님 비롯해서 가족들이 나를 지금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나? 이걸 막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이 친구분이 고3이기도 하고 맞아요. 정신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 부모님한테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친구도. 그리고 지금 11월 7일이 수능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벌써 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일단은 마무리를 잘 하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수능을 또 이렇게 잘 보는 게 어머니의 한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럴 때는 차라리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수능 끝나고 엄마 나랑 선생님 만나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런 어머님들은 또 자존심 때문에 또 뭐 아유 됐다 막 또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꼭 말도 좋지만 행동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공부하시니까 어차피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요. 좀 뭐 수능 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가 좀 이렇게 은근히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캐치를 하셔서 좀 행동을 옮기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빨래 청소하시면 네. 본인이 좀 먼저 해놓으시든지 그리고 한번 슬쩍 떠보시는 거죠. 그럼 엄마가 빨래를 돌려놓으면 하다못해 네. 넣는 건 내가 좀 빨리 하든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시면서 네. 그럼 이제 야 엄마가 약간 좀 이제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풀려요. 그럼 그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근데 엄마 지금 보니까 되게 요새 밥도 못 먹는 것 같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다. 뭐 어떤 저기 일이 있나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뭐 방어하시다가 나중에 한마디씩 하셔요. 그리고 한 번은 좀 먼저 앞서가시는 것도 좋아요. 뭐냐면 뭔가 아빠가 약간 뭔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약간 그러면 먼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아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그러면 엄마가 귀가 솔깃해져요. 그러면서 같이 또 뭔가 이게 대화의 물꼬가 트이겠죠. 예. 그러면은, 엄마, 그러면 이게 막 들어보니까, 요새 보니까, 뭐 이런 거가 그냥, 그냥 우라병 같은 것도 요새는 뭐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좀 낫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예. 아니,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제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가 많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맞아요. 제일 힘들었다는 기억이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100% 공감이 간 게 김나영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잠 못 자는 MBC 사람들 많았거든요. 저도 좀 약간 이런 유추가 됩니다. 네. 진짜. 예. 작년에 잠 못 이루던 MBC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역시 그렇죠. 이 깨어져 버린 인간 사이의 유대 관계 이런 게 가장 실망감, 좌절감, 배신감 이런 게 제일 강했다는 생각이 확 드는군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분만이 아시는 또 어림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챙겨준 사람이 있다. 이런 확신이 드시면 절대로 극단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네. 예. 일단은 빨리 수능 공부 잘 하셔서 마무리하시고 수능 끝나고 빨래 넣는 거 사실 빨래 하는 것보다 넣는 게 훨씬 귀찮거든요. 빨래는 세탁기가 더 귀찮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 벌써 됐다 하시거든요. 맞아요. 아예 그냥 하세요. 먼저 도와주셔요. 예. 뭐하러 그런 거래? 그럴 때도 묵묵히 그냥 됐어. 수능도 끝났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능글 맞는 센스. 네, 그거 좀 필요합니다. 파이팅. 네. 참 그래요. 우리 따님이신 것 같죠. 네. 따님 이쁘다. 고3인데 엄마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수능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좋은 열쇠. 그래요. 네. 어머니하고도 대화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바디의 산책 듣고 올게요. 어머니랑 산책 같이 가는 것도 좋겠네요.
자,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허이로 아나운서, 물음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도착한 고민도 좀 만나볼게요. 6902님, 버스를 타면 자꾸만 맨 뒷자리, 그것도 왼쪽 창가에 앉고 싶어요. 저 말고 제 친구들도 자기가 가는 자리가 있는데 저 왜 그런 걸까요? 자리에 따라 성격도 알 수 있나요? 강의실도 그렇죠, 보면. 네. 이제 맞아. 네 자리 그렇죠. 있어요. 예, 자리 다 있는데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앞에 앉는 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뒤에 앉는 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저는 심지어 6층 아나운서국 앞에 남자 화장실도 제 자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 7층 MBC 7층에 네. 화장실 제가 가는 칸이 있어요. 오. 근데 그 칸이 닫혀 있으면 왠지 서운하고 네. 그 칸이 그 문고리가 고정이 났어요. 아,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정이 났는데 예. 그 칸을 고수하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문고리를 막 고쳐갖고 끼워갖고 쓰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럼 좀 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날 때는 손 잡고 이렇게 볼일 보시나요, 그러면? 저기 여자 뮤지션에게 그게 지금 하실 질문인가요? 지금 그게? 지금 선생님. 아니, 남녀를 떠나서 이 배변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고쳐서 써요, 아무튼.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네네. 근데 그거 왜 그런 걸까 싶었어. 방금 이 두 분이 화장실 연상하신 게 되게 좋은 단서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화장실의 상징은 내 감정이거든요. 예. 화장실의 특징이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표출해야 되지만 네. 함부로 대놓고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우리 감정에 뭐가 있을까? 결국 내 마음에서 부끄러워할 나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내 안에 갈등이 많고 내 자신의 어떤 불안이 많은 분들은 주로 뒤에 가시는 편이시고 반대로 이렇게 막 궁금한 거 많고 네. 막 그 불안보다 호기심이 많고 피해의식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앞에 가서 기사님이 내가 간 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게 있겠죠. 그럼 네. 학교 다닐 때 주로 이렇게 네. 다리 떨고 침 뱉던 친구들은 네. 다들 좀 불안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울성 품행 장애라는 진단도 있어요. 뭐냐면 정말 왜 어릴 때 좀 약간 좀 껌 좀 씹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주로 다 뒷줄 앉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정말로 논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 학생도 되게 우울한 학생이에요. 근데 청소년기 우울은 약간 방황? 뭔가 이렇게 약간. 질풍노도? 네, 질풍노도인데 좀 심한 질풍노도 나타나는데 굉장히 내면은 여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기억해보시면 그분들이 정말 해맑게 야, 우리 껌 좀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얼굴이 좀 약간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주로 뭐 내면이 좀 약간 우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앞에 하는 분들은 정말 목표지향적이고 하나도 놓치면 안 되고 막 주로 강의 노트를 이렇게 복사해서 뿌리는 강박적인 저 같은 스타일. 뭐 그렇게 늘 그 앉은 키 큰 친구 뒷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그렇게 많이 잤네 내가. 솔직하네. 요거 제가 간과했네요. 예. 네네. 자다가 엄청 맞았어요. 진짜. 이분은 버스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네네. 네 뒷자리. 뒷자리 결국은 뭐 시선에 대한.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자꾸 뒷사람 시선이 좀 약간 이제 의식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맨 뒤에 앉으면 자기를 볼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길다. 요 강한 긍정, 강한 공감. 둘 다 지금 강한 공감했어요, 지금. 3단 옥타브. 네, 야 좋습니다. 6645번님. 새로운 상사가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저한테 하는 건 아닌데 옆에 있으면 불쾌해집니다. 아니 상사는 재미삼아 하는 욕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욕을 해도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그렇지. 한 번씩 툭 지나가면서 네. 하하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진짜 무슨 막 간 안 좋아질 정도로 옆에서 맞아.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막 진짜 내가 얘기하기 어려운 상대고 이래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욕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있고 불쾌하게 약간 좀 불쾌한 느낌을 주게끔 그냥 뭐 마침표 찍듯이 계속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실제로 뭐 굳이 분석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이 상사분의 평소 인격이 저는 좀 의심이 되네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정말 당당하지 못할 것 같고 좀 상사분께 미안하지만 배려.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약간 의존적이고 그리고 항상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분들이 이렇게 옆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느낌이 만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예. 오늘 너무 우리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맞네요. 다채로워요, 굉장히. 9957님, 가족 사이에서 아웃사이더 같은 기분이에요. 분명 부모님도, 오빠도, 새언니도, 조카도 너무 좋은데,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만 가면 회사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것처럼 이 자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가족들에게 동질감을 못 느끼겠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가족에게서 사랑을 좀 뭐랄까 못 받았다 이런 좀 추측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가족에게서 모든 걸 다 받을 수 없다는 씁쓸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네. 아까 저기 어머님 사연하고 좀 비슷하게 상통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가족 실제로 이분이 약간 좀 홀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 본인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 여하튼간에 그게 착각이든 뭐든 간에 저는 심리적으로는 저는 심리의 견식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 그게 뭐 객관적인 건 필요 없고요. 이분이 서운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아웃사이더 느끼면 아무리 사이를 잘해도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굳이 이분이 이제는 가족에서 모든 어떤 안정감이나 행복을 느껴야 되느냐, 네. 저를 반문하고 싶고요. 참고로 저는 피가 섞인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정말 교감이 되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저는 재정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랄까 조금 씁쓸하지만 네. 너무 이 집에서 모든 걸 다 구하려 하지 말자, 얻으려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본인만의 구심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네. 가끔은 아픈 얘기처럼 들리는데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건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더러 가족이 전지전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예 반대급부로 아예 네. 거리를 둬버리면은 또 서운함보다 그리움이 올라오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게 싸우거나 맨날 보니까 우리가 막 손이 커지거든요. 네네. 근데 아예 안 보고 보름 한 달 지나면 그런 게 잊혀지고 약간 사람이 이제 좀 그리움이 올라옵니다. 그런 반대적인 것도 한번 고려볼 수 있겠죠. 네. 예. 좋습니다. 자, 물음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그러네요. 특히나. 예,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뭐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치유되는 느낌 들지 네, 않아요? 힐링이 됐어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네. 다 어쨌든 어떤 얘기를 듣든 간에 자기 기준으로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 별밤 가족들도 들으시면서 머리에 지금 뽕뽕뽕 떠오르는 친구들이 몇 있을 거라고요. 많이 저처럼.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좋은데요. 네. 별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물음표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요. 비밀 게시판이라 저희 제작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허일 아나운서는 다음 주에 뵐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확답을 주세요. 예? 지금 확답을 주세요. 김다영 PD랑 얘기 좀 그래야 저희도 예. 고정 게스트가 못 온다는데 다른 게스트를 섭외하거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잠깐만요. 네. 제가 여기서 보니까 네. 여기서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네. 윤아 씨가 우리 여기 와서 잡아놓고 취조 신문한다. 너 다음 주 올 거냐 올 거냐 이런 느낌. 윤아 씨. 네. 사석에서 친한 오빠한테 꼭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네. 뭐요? 저희도 뭐 그냥 구멍을 낼 순 없잖아요. 새벽 기차 타고 부산 갑니다. 진짜요? 네, 다음 주에 오십니까? 다음 주에 뵙죠.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오십니까? 요거 제가 사연 하나 올려도 되나요? 이게 익명으로 주시면 네네.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주시고 문자 주십시오. 고마워요, 오빠. 다음 주에 봬요. 네, 두 분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